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제가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롯데자이언츠 컨텐츠를 준비했겠죠. 롯데자이언츠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3년 전으로 한번, 힘들지만 한번 3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롯데자이언츠는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하위로 곤두박질치며 여름에 이미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의 뜨거운 질책과 비난을 받던 시기였는데요. 그렇게 여론과 민심이 싸늘해지자 롯데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양상문 감독과 이윤원 단장, 이 감독과 단장이 동시에 자진 사퇴하는 초강수를 뒀었는데요. 이렇게 감독과 단장이 동시에 바뀌면서 롯데자이언츠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확히 2019년 9월 3일부터 그렇게 새로운 단장인 성민규 단장의 체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날짜가 8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성민규 단장이 그 당시에 롯데자이언츠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를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9월 초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한 지금 앞으로 성민규 단장의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성민규 단장의 재계약이냐 아니면 새로운 단장 체제의 시작이냐 이런 선택의 갈래에 놓이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롯데 팬분들은 성민규 단장의 연임 또는 재계약 이런 부분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계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눈에 보이는 성적입니다. 프로야구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죠. 성적만 나오면 진짜 장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적이 매우 중요한데 성민규 체제에 들어선 이후 롯데의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포스트 시즌의 첫 단계 무대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한 번도 발을 걸치지 못했고 3시즌 연속 5강 탈락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성민규 단장 부임 이후 롯데의 순위는 7위, 8위, 그리고 8위입니다. 물론 성민규 단장이 부임했던 시기가 롯데가 최하위로 처져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미 성적이 안 좋은 팀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첫 해나 두 번째 해 정도에 통하는 변명이고 올해가 세 번째 해면 성민규 단장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고 본인의 야구를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성적이 올해도 나오지 않는 지금은 사실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롯데가 4년 연속 꼴찌를 하던 시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 8888 시기를 제외하면 성민규 단장의 3년간 지금 2020년부터 2022년이 꼴찌를 도맡아 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롯데자이언츠 역사상 가장 성적이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이후로요. 그리고 2020년부터 롯데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승률이 점점 올라가는 희망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2020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승률이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순위라고 하더라도 경기 내용이나 승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민규 단장에 대한 롯데 팬들의 민심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민규 단장은 다른 역대 롯데 단장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한 단장입니다. 부임 이후에 진짜 많은 트레이드를 진행했고 그리고 다른 팀들이 활용하지 않던 외국인 유격수 영입 같은 신선한 시도 그리고 사직구장이 개장된 이후 처음으로 사직구장의 구조물을 변경해서 구장 사이즈와 펜스 높이를 조절하는 정말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민규 단장이 눈에 띄는 결과를 남긴 것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트레이드를 많이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성민규 단장이 데려와서 뭔가 이 선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 선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선수 정말 잘 데려왔다 하는 정도의 트레이드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 편이고 반대로 성민규 단장이 보낸 선수들은 다른 팀의 뎁스로 활용이 되면서 성적을 내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눈에 띄게 실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직구장의 구조물
변경 역시 롯데가 눈에 띄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올 시즌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쉬프트를 통한 내야 수비 강화나 김평호 코치를 영입해 외야 수비를 강화하려는 시도 역시 아직까지 롯데자이언츠의 결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성민규 단장이 민심을 잃게 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손아섭 선수의 이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 손아섭 선수는 2010년대 롯데를 상징하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선수를 이적시켰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손아섭 선수의 이적을 놓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 프로야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한 팀에서 누적 WAR을 쌓은 선수의 이적이다. 그러니까 손아섭 정도의 공을 쌓은 선수가 이렇게 쉽게 이적을 한 케이스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고승민 선수라든지 황성빈 선수 이런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손아섭이라는 이름이 주는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국가와 리그, 종목을 막론하고 손아섭 정도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팀을 등지게 되면 그 팀 프런트는 좋은 소리를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롯데뿐만 아니라 모든 팀 그리고 다른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인 경우인데요.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적을 감행했는데 또 올 시즌 그 결과가 눈에 띄게 또 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민규 단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민규 단장이 롯데로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전략을 세워가지고 괜찮은 신인을 많이 수급한 신인 드래프트라든지 그동안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던 연봉 체계를 어느 정도 손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트레이드나 구장 구조물 변경 역시 성민규 단장이 일부러 롯데를 망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실패지만 충분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런 시도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결과론적으로는 실패지만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시도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또 높게 살 수도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민규 단장이 해온 공, 이렇게 해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이 재계약을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했고 안 좋은 상황에서 와서 노력을 한 건 알겠지만 앞으로 성민규 단장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기에는 눈에 띄는 결과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올 시즌 야구를 봤을 때도 앞으로 롯데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고요. 성민규 단장이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단장이 됐다면 당연히 몇 년의 시간을 더 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죠. 2019년 9월, 이제 조금만 있으면 3년째가 되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사실 팀을 눈에 띄게 변화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성민규 단장은 별다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러면 성민규 단장을 자르는 게 아니죠. 사실 계약 기간을 다 채웠으니까 이제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올해도 롯데는 2019년 성민규 단장이 부임하게 됐던 그 최악의 야구를 했던 2019년과 굉장히 유사하고 흡사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역시도 롯데가 9시 뉴스 같은데 오르내리면서 다른 팀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략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 현 체제에 대한 롯데 팬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새로운 체제를 원하는 롯데 팬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이제 저도 롯데 팬의 한 사람으로서 성민규 단장 체제의 롯데를 굉장히 흥미 깊게 봤습니다.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동안 정말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 진짜 최악이었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결과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든 뭐 성민규 단장과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롯데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